이야기는 김명자 할머니의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관리비를 또 밀리게 된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지만 잔고는 고작 7,000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찾은 지도 오래됐고 최근에는 아들 집에서 반찬을 조금 나눠받아 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민폐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장 속 잔고는 이미 그런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른이 넘도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늘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중장년층의 고백. 도대체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은퇴한 60, 70세대들의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은 넘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살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84살을 넘어가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90살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아주 흔해졌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60, 70대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그냥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이 들면 돈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병원비, 치과비, 집수리비,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보청기, 안경 교체비까지 이 모든 것이 60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대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예요.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존심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손 안 벌리는 것,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마치 미덕처럼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강한 무기이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현실이 닿는 순간 너무 쉽게 부러지곤 합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며 대비를 등한시하곤 하죠.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문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애들 키웠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굶겨야 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30, 40대 자녀들은 자신들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가, 직장, 교육비, 대출이자. 그들은 이미 삶에 쫓기고 있으며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의 힘겨운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엄마, 아빠,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모았어요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버는 게 적어서 저축을 못했다는 분들 많죠. 돈이 남아야 모으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 작은 금액을 무시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까짓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며 넘기다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엔 여전히 0이 찍혀 있죠. 반면 정말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모아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급할 땐 꺼낼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의외로 큰 돈이 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청력 저하, 백내장, 무릎 연골 수술,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각종 검진비. 문제는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항상 무력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 나중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수직으로 추락하죠. 그런가 하면 삶의 낙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가와 취미가 없다 보니 지출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사는 것도,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친구들과의 술자리에는 쉽게 지출하죠. 내가 이 나이에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나 취미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결국 빈 통장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지.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나중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딱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 반복된 소비, 습관적인 지출이 누적된 결과가 오늘의 통장 잔고입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거의 보지도 않는 배달 서비스 구독료, 다 못 먹고 버려지는 건강기능식품, 자식과 식사 후 습관적으로 뽑는 카드.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잘 띄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사람도, 관계도, 진정한 믿음도 결국 건강한 재정 기반 위에서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하며 희망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가계부를 써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아끼고 그 돈을 저축하세요. 당장 1년 뒤 당신의 통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살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오늘부터 진짜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유 없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자식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설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간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하고 가장 큰 아들 영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유달리 무거웠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벌써 힘에 겨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착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 씨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할아버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자책만 하게 되었죠.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된 몇 가지 지출들이 있었죠. 첫째, 친구들과의 빈번한 술자리.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모여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둘째, 무리한 모임과 회식 비용.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그 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 과도한 가족 여행 비용.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재정적 여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넷째, 고급 소비품 구매. 명품이나 최신 기기는 일시적인 만족감만 줬을 뿐이었습니다. 다섯째, 자식들에게의 과도한 지원. 결혼 자금, 집장만, 손자 교육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사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해볼 9가지 소비는 60대, 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르죠.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그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할 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해피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죠.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현실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하지만 옷장은 가득한데 입는 옷은 늘 똑같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바지,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이 만드는 구멍.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을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으로 여는 습관.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걸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감정입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도 걸으려니 힘들잖아. 하지만 이 편함은 더 큰 불편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약해지고 심장은 나빠집니다. 택시비보다 무서운 것은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편안함은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하지만 손주는 과자보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함께한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7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내 자식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8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라 쌓는 거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편하지. 하지만 유지비, 보험료, 세금, 수리비는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잘 타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유지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필경 외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도 하죠. 내 삶의 가치는 결코 남에 의해, 남이 만든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늘 정해진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직장인, 그 각본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고 투자하는 데는 인색했던 것은 아닐까요?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두가 저마다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열정을 오래도록 함께해온 나 자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보는 겁니다.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워주고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해주세요. 정성껏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웃들을 떠올리며 감사해보세요. 이만하면 슬슬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욕심 부리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했던 나 자신을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주세요. 잠시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그때의 나를 생각해보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찬찬히 보세요. 저렇게 살구석이 생겼구나. 저렇게 머리가 새었구나.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굴곡진 세월과 기쁨과 서러움이, 사랑과 이별의 시간이 모두 묻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내 얼굴아, 한때는 싱그러웠고 아이들 키우느라 초조해하기도 했고 부모님 떠나보내며 눈물 짓기도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내 부모님의 얼굴처럼 이 거울 안에 있네요. 낯설고 무표정해진 이 얼굴에게 이제 웃음과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앞으로는 주름살 대신 평온함을 남기도록 노력해보는 겁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삶을 바꿉니다.
나를 사랑하는 작은 행동을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자. 두 번째,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곳으로 훌쩍 떠나보자. 세 번째, 발에 맞는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신어보자. 네 번째,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보자. 다섯 번째,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보자.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섯 번째, 멀더라도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서 나 자신에게 특별한 한 끼를 선물해보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이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제는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사랑해주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 자신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소중하고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한 동반자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보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준비만 하지 말고 걸을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세요. 혹시 병이 들더라도 지나치게 겁내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순서이니까요. 몸은 의사에게, 목숨은 하늘에, 그리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세요. 자식이나 손자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세요. 입은 꼭 닫고요.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며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